이 시간에는 호르몬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르몬의 특성은 이렇게 6가지 정도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씩 알아보면서 꼼꼼하게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볼게요. 내분비계다라고 그랬어요. 자, 내분비계라는 말이 잘 와닿지가 않죠. 내분비계라고 하는 건 이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정반대의 개념을 먼저 생각해 보면 이해가 조금 빠를 수도 있거든요. 자, 내분비계의 반대말이 뭘까요? 외분비계입니다. 외분비계. 그럼 외분비계는 뭘까? 외부로 분비된다. 그러니까 세포나 조직의 바깥으로 분비된다 이런 건데, 예를 들면 눈물, 침, 소화액 등이 외분비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밖으로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보여지는 곳으로 나가는 것들. 그걸 이제 외분비계라고 부르고요. 내분비계는 그럼 어떨까? 세포나 조직의 내부로 분비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르몬은 내분비계로 분비가 된다. 두 번째, 분비관이라는 게 따로 없죠. 분비관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분비가 되냐? 분비관을 통해 나가는 건 외분비계고요. 내분비계는 분비관이 없으니까 혈액 내지는 혈관으로 직접 분비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혈관에다 직접 넣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기관 특이성이 있다. 자, 기관 특이성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특이성이라고 하는 말이 선택성이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거든요. 그럼 기관을 선택하는 성질이 있다 이런 뜻인데, 그럼 호르몬이 어떻게 기관을 선택하는 성질이 있냐 하면 호르몬은 혈관으로 분비가 되니까 혈액을 타고 계속 온몸을 돌아요.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다가 자기가 작용해야 할 특정 기관 내지는 특정 세포, 그걸 이제 표적세포, 표적기관이라고 부르는데, 표적기관이나 표적세포에 가서 그 기관에만 작용하는, 그 기관만 선택해서 작용하는 걸 기관 특이성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하잖아요. 호르몬이 어떤 특징을 가졌길래 이 호르몬 자체가 특정 기관에만 작용을 할까? 그 옆에서는 작용 안 하고. 왜 그러냐면 사실은 호르몬이 기관을 선택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의미상으로, 내용상으로는 이렇습니다. 기관이 호르몬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기관에는 뭐가 있냐면 특정 호르몬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특정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특정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그 표적기관 내지는 표적세포만 특정한 호르몬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호르몬과 기관이 특이적으로 반응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미량, 조금만 필요해요. 호르몬은 많이 필요 없고요. 대신에 이게 너무 많으면, 너무 부족하면 결핍증이 생기고요. 너무 많아도 과다증이 생기니까 적정량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호르몬의 양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법,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피드백, 음성 피드백 과정이 결국 적정량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계 호르몬이 있고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이 있는데요. 단백질계 호르몬과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은 호르몬 자체의 성분이 단백질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어떤 호르몬이 스테로이드로 이루어져 있느냐, 그 차이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대부분은 단백질계고 일부 호르몬만 스테로이드계입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계 호르몬 몇 개만 적어주자면, 첫 번째, 성호르몬이요. 성호르몬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남성 호르몬, 프로제스테론, 이런 것들이 성호르몬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예전에 무슨 운동 경기 이런 거 보면 약물 검사를 할 때 스테로이드 검사를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성인데 여성의 선수가 남성 호르몬을 투여해서 경기력을 증가시켰는지 이런 거 알아보는 관계를, 그런 검사를 스테로이드 검사라고 하고, 그게 이제 스테로이드가 성호르몬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이고요. 하나 더 있다면 부신 겉질에서 나오는 호르몬들, 당질 코르티코이드나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같은 것들이 스테로이드계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특이성이 없다라고 했어요. 좀 전 위에서는 기관 특이성이 있다. 무슨 뜻이었어요? 특정한 기관에서만 작용한다. 그럼 종특이성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 특정한 종한테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종들이 같이 쓸 수도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모든 호르몬이 다 그런 건 아니고 돼지의 인슐린이라는 호르몬과 사람의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두 개가 동일한 거예요. 두 개가 호르몬이 같은 걸 서로 다른 종인 돼지와 사람이 서로 같은 호르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돼지의 인슐린을 가져다가 사람한테 투여를 해도 사람의 인슐린처럼 작용하게 된다. 그러니까 종을 구분하지 않고 쓸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종투성이 없다는 말인데 여기서 한 가지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할게요. 돼지의 인슐린도 단백질로 되어 있거든요. 주성분이. 단백질계 호르몬인데 돼지의 인슐린을 사람한테 집어넣었더니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돼지의 단백질을 사람한테 집어넣었더니 괜찮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그럼 반대로 설명해 볼게요. 돼지고기를 잘 갈아서 그걸 주사액에다 넣어서 쓱 집어넣으면 선생님 살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다고요. 호르몬만 가지는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돼지고기는 왜 내 살로 못 쓰냐 하면 돼지고기 자체는 나랑 다른 단백질이어서 나랑 다른 종의 단백질, 이종 단백질이라고 하고 이종 단백질들은 우리한테 무엇으로 작용되냐면 항원으로 작용이 돼서 나를 공격하는 물질로 내가 인식하거든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만약에 갈아서 집어넣으면 내 몸에 있는 면역 시스템이 이 돼지고기를 다 공격할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게 특성인 거죠. 특이하게도 호르몬은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으니까 우리 몸에서 방어를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종특이성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내분비계, 외분비계를 살짝 정리를 좀 해볼게요. 내분비계와 외분비계. 자, 내분비계와 외분비계 아까 나왔었는데 호르몬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호르몬은 내분비계에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분비관이 있다고 없다고? 분비관이 없다고요. 그래서 어디로 분비된다? 혈관을 통해 이동한다. 그랬고 외분비세포 같은 경우는 분비관이 있어요. 분비관. 그래서 이 분비물이라는 게 뭐냐 하면 소화액 같은 거, 대표적으로 뭐 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분비하는 분비물인데 외분비세포 같은 경우는 반드시 분비관을 통해서 분비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하나 표시를 해보자면 내분비랑 외분비가 내분비계는 혈관을 통해 이동을 시키는 거고 외분비계는 분비관을 통해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네요. 괜찮죠? 자, 호르몬의 작용. 내분비세포에서 나온 호르몬은 이게 이제 호르몬이겠죠? 내분비세포에서 나온 호르몬은 혈관으로 분비된 후에 혈관을 따라 돌다가 그 호르몬의 수용체, 요 보라색 부분 있죠? 요 수용체를 가지는 표적 세포에만 가서 작용을 하게 되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기관특이성. 그렇죠. 기관특이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호르몬과 신경을 비교하는 내용도 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만 표시를 해보자면 호르몬하고 신경 중에 누가 빨라요? 신경이 빠릅니다. 네, 신경이 빠릅니다. 호르몬보다 신경이 빨라요? 호르몬도 느리진 않아요. 비교적 느린 거죠. 비교적. 신경에 비해 느린 것 뿐이고 자, 호르몬이 빨라요. 호르몬이 빨라요. 거꾸로 얘기해요. 신경이 빨라요. 그리고 호르몬이 느린데 단 호르몬의 장점이라면 오래 지속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 하나 요 수용체를 가지는 모든 세포에 작용할 수 있으니까 더 넓은 범위에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대신에 신경은 빠르긴 한데 빨리 사라져버리고 일시적이고 그리고 뉴런과 연결된 세포 거기서만 작용한다 이렇게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